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의 톡톡수다 김지영입니다. 오늘도 응원의 댓글과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고향에 보내는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한에 살고 계신 친척분들 그리고 친구들 2300만의 북한 주민이 언젠가 읽을지 모르는 영상 편지를 또 보냅니다. 오늘도 그림에 살고 있는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북한을 무사히 빠져나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대한민국에 찾아오면 제일 처음 맞이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웃으면서 건네는 말 한마디가 있죠.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몇 달간 혹은 중국에서 몇 년간의 죽음의 시간, 또 긴장했던 노정들, 두려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답니다. 그리고 처음 대한민국의 도로에 딱 서서 여기를 경험하느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이 신기한데요. 감탄하면서 여기서도 야, 저기서도 야, 이러다 2년 정도 지나면 슬슬 습관이 된답니다.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는지, 또 건강은 어떤지, 심리적 고민으로 고생하던 누나의 건강은 어떨지 걱정할 삼촌을 생각하여 사실 서울에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정의의 거짓말을 한 이 조카랍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어머니와 저는 서울의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작은 집에 짐을 풀었답니다. 작은 방이 2개인 집에 2명이 서면 꽉 차는 부엌, 또 더군다나 화장실 문을 열고 저는 사실 숨이 확 막혔습니다. 북한의 집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였거든요. 또한 천정까지 화려한 타일로 또 세팅되어 있던 부엌이며 방처럼 넓고 시원했던 화장실이며 침대를 놓고도 운동장처럼 넓었던 집안의 안방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집은 정말 작았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김지영씨 이곳에 오셔서 살아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지 살겠다고 왔으면서 인간이라는 간사함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고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과 제 행동이 똑같죠. 일단 소말장댁이 돌아갈 크기도 아니지만 방 안엔 먼지만 있었고요.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하고 내일부터 살아야 될 보금자리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돌리니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전이 되지 않아 어두운 저녁까지 청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죠. 주방과 방 안까지 청소를 마친 저는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답니다. 샤워를 하려는 마음에 화장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북한 주민 여러분, 북한의 화장실에는 필수, 여기서는 아무 집이나 또 어느 화장실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물탱크랍니다. 북한에서 습관된 저는 처음에는 앞으로 물이 안 나오면 이 작은 화장실에 물통까지 들여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땀을 씻으려고 사하기를 몸에 댄 순간 정신이 확 들었고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지만 북한에 살 때 저도 여름이면 찬물에 샤워도 하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조사기간과 또 한아울을 거치다 보니 저희 몸이 따뜻한 샤워의 습관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찬물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 작은 화장실에 혹시 더운 물이 나올까라는 의문으로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더니 글쎄 뜨거운 물이 칼칼 나왔답니다. 감동받았죠. 북한의 작아도 고추알이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작은 화장실에 샤워기며 벽에 붙어있는 화장골이며 앉은 변기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긴 있다는 생각으로 작은 집의 여기저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답니다. 24시간 정전이 안 되고 수돗물도 나온다면 굳이 물탱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궁이에 불을 떼거나 가마에 물을 끓일 일이 없으니 작은 주방도 괜찮고 좋게 보니 하나씩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북한에서 목욕하려면 목욕물을 덮이고 물을 나르고 버리고
온종일 걸리는데 남한에서는 화장실에서는 샤워기만 돌려놓으면 바로 따뜻한 물이 온종일 나오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운 물이 흘러내린답니다. 아침이면 냉동기에서 우유 한 잔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달걀 하나를 찢고 토스트 한 장 굽고 나면 식사 준비 끝이죠. 토스트가 뭐냐면요, 사각형의 납작한 빵이랍니다. 이렇게 화장실의 매력에서 시작된 저의 남조선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신기할 따름이랍니다. 정전이라곤 7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요. 날씨가 따뜻한 남쪽 나라 대한민국은 세탁기도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게 베란다에 코드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세상에, 베란다 벽에는 더운물, 찬물 각자 알아서 나오는 수도꼭지도 있는데요. 북한처럼 세탁기에 물을 인력으로 부어 넣는 것도 아니고 벽에 수도꼭지에 처음 설치만 하면 또 세탁기를 알아서 돌리기만 하면 세탁기가 달수까지 마무리한답니다. 북한에서 부의 상징,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 남조선의 말하는 밥가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숟가락처럼 사용하는데요. 말하는 밥가마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제대로 된 이름은 쿠쿠밥솥이랍니다. 북한에서 밥이 되면 흘러나오는 밥솥의 노랫소리 때문에 전기검열단에 단속이 되어 뇌물로 바친 적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밤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아침이면 새벽동원 나오라는 인민반장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복도 청소 당번도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답니다. 4층이면 북한에서 오르내리기 적당한 층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한 번도 걸어서 올라가거나 또 걸어서 내려온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4층까지 또 4층에서 저를 내려주고 올려주고 한답니다. 추운 겨울에 장작가지로 내려가지 않아도 벽에 있는 난방 버튼을 누르면 25도에서 26도 좌우로 제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주고요. 벽에 에어컨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술술 불어온답니다. 북한의 고래등같이 큰 집이 저에게 주었던 뿌듯함과 작고 답답했던 대한민국의 집이 저에게 준 편리함은 북과 남을 비교했던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요. 2년 후 어머니와 저는 방 3칸에 화장실 2개, 큰 주방이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죠. 더움을 나오는 샤워기에 반했던 저는 샤워기를 켜면서도 신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나만의 모든 일상은 저에게 매일매일 따뜻하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아침도 추운 날씨에 집안에서 패딩을 입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실 북한의 어머니들, 새벽에 기총을 두드리는 새벽동원에 강제로 끌려나가 맡은 가제를 수행할 북한의 아버님들, 추운 날씨에 손을 풀면서 엘리베이터는 고사하고 얼어붙은 얼음 위를 조심히 걸어갈 북한의 어린 학생들, 언젠가 당신들도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편리하고 사랑받으며 당당한 인권을 누릴 기회가 찾아오기를 지영이는 오늘도 바라고 바랍니다. 2020년 12월 어느 날 북한을 생각하면서 김지영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향을 그리면서 지영이는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지영이의 고향 친구가 돼서 또 대학교 후배가 돼서 또 고향의 옆집 아저씨가 돼서 이 편지를 읽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응원이고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